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맷집이 정말 튼튼하게 생겼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고용 지표 3가지 가운데 첫 타자죠.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내용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구인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해고율은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방증이 되는 그런 데이터였는데요. 이와 함께 또 연준이 제공한 또 베이지북에서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보면 역시나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다 하락했고요. 유가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연속성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이제 50bp 인하 가능성 7%포인트나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면 원래는 패닉셀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수단에서 보시면 다우지수가 그나마 상승 마감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시장에서는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아가자라는 굉장한 또 경계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시장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힘들긴 했죠. 그러나 8월 초반에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을 때 그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발로 좀 낙폭이 과했었던 반도체를 제외하면요. 그럼에도 시장 하방 좀 지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밸류업이라든지 저평가 관련해서였고 그리고 오히려 시세가 이어졌던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테마 쪽으로 STO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오, 개별 임상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한가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끝으로 원전, 그동안 우리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었던 체코 수주권과 관련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원전주 좀 탄력을 받나 싶더니 돌연 이와 비슷한 동시간대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의심할 수 있는 기사가 한 가지 더 나오면서 다시금 올랐던 상승폭을 약간은 내뱉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잠시 뒤에 브리핑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자, 어제 시장 다음 판에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출발해 보시죠. 자, 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결국 시장에서는 제한된 수급 속에서 안정적인 영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래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금융이나 자동차, 통신, 지주 그리고 저평가까지 반도체나 IT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된 낙폭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빨간불을 킨 어떤 테마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책 관련해서 STO 그리고 대왕고래 쪽 소폭이지만 이어서 비만이라든지 임상 관련해서 개별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쪽들 끝으로 아이폰은 조금 제외하고 약간의 악재가 있었지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시장 여전히 기회를 탐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 조그만한 희소식이 나와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식 바로 원전 관련해서였죠. 자, 원래 미국의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따낸 체코 수주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수주를 할 수가 없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체코 당국에다가 진정서를 냈었는데 자, 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자 또 탈락한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항의를 보냈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을 해소할 할 만한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바로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이 윤 대통령을 어제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 우리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할 걸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방산이라든지 교통 쪽으로도 더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도 화답을 했죠.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건데 이 발언,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주들 갑자기 오후장 한 1시 넘어서 2시 가까이 돼서 갑자기 급락을 하다가 좀 추세를 트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왜냐? 이번엔 이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 반독점 당국, 당사자죠. 체코의 반독점 당국에서 미국의 이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근데 사안이 복잡해서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더 이상의 코멘트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내년 3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협상 절차가 완료됐다라는 그 계약서를 좀 따내는데도 딜레이가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지금 계획의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는데요. 자, 원전주 불확실성 소멸된 거 맞을까요? 이 부분 계속 봐도 괜찮을 건지 두 분의 의견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절과 함께 다음 판 넘어가 보시죠. 이제 이런 조그만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데도 시장이 굉장히 화답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희망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만 한 가지, 반도체는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쯤에 바로 BNK 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바로 일주일 만인 어제는 또 DB금융투자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HBM의 문제라기보다는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기업들이 HBM 쪽으로 라인을 전환하면서 이제 낸드라든지 또 D램 같은 레거시 쪽에 공급이 줄어들고 이 공급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그 상승률이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지난주에 나왔었던 BNK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때문에 저희들이 대담해서 지금 HBM이 문제가 아니라 레거시 쪽, 특히 D램이라든지 낸드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 부분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 반독점 소송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요. 과연 HBM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해서 이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잠시 뒤에 시간이 생기면 또 같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또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웰메이드 기업을 보자라고 하는데 자, 이 분석들을 총 두 가지 갈래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저희도 살펴봤었던 밸류업 지수죠. 하지만 조금 결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밸류업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우수 기업, 한마디로 조금 시총이 큰 기업들보다는 자율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보자라면서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밸류업 지수 안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요. 대표적인 유망 기업 후보군들을 한번 보시면 RFHIC 그리고 게임주, 중소형 철강이랑 건설주 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통신 장비 쪽을 한번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바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노키아의 통신 사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만 노키아의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에서 글로벌리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노키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글로벌 2위까지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통신 장비주들 상당히 오랫동안 쉬어갔었는데 솔리드라든지 KMW,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다시 보자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웰메이드 기업의 두 번째 기준,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요즘 시장이 갈 곳을 잃다 보니 하나하나 리포트에까지 민감하다는 사실에 힌트를 좀 얻어서 어제장에서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나 쭉 살펴보니 볼만한 기업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또 클리오 VT, APR, 또 HD 현대일렉, 하나솔루션, 그리고 코리아 FT까지 화장품, 전력, 신재생, 자동차 모두 공통점이 있죠. 바로 글로벌리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게 큰 골자였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에 있어서 물론 신재생의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에 대한 공급난은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과 함께 요즘에 계속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현대차 8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면서 악재가 더 크게 반영되곤 있지만 이 부분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주시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관련주 코리아 FT에 대해서 리포트가 무려 2개 나왔다는 점 한번 고민해 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오늘 만날 두 분은 어느 곳에서 희망을 찾을지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플러스 알파 확인해 봅니다. 자, 앞서서도 하이브리드 언급을 드렸었는데 간밤에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볼보가 2030년에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려던 계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 투톱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70조 원 되는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점유율 지금 3분의 1까지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어떤 경쟁을 했을 때 타겟 자체가 우리는 좀 고가, 중국은 저가라서 좀 포지셔닝이 다르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저가에서 고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 좀 긴장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 조선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인텔도 삼성전자만큼이나 파운드리 시장에서 좀 고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과의 계약에서 이 구멍이 난 빈자리 삼성전자가 좀 노려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은 두 분과 함께하죠.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머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멋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항상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 네, 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장 점검부터 한 질문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고용 지표 가운데 하나인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인 자리는 좀 줄어든 반면 해고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오늘장에서 시장에 좀 쇼크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견조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남은 두 가지 타자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8월 달 겪으면서 맷집이 좀 생긴 걸까요? 앞으로 지금 금요일 날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네. 사실 어제는 그런 혼조세로 마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더 커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를 몇 번씩 맞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빠질 것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어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고용에 대한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베이지북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이 조금씩
둔화하고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50bp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뭔가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고용 둔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빠질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금리나 50bp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힘겨루기를 했다 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은 배드 이즈 배드라고 또 돌아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사실 그리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 하방은 지지해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나온 이슈들 좀 소거를 하면서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원전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체코에 좀 애써 따냈는데 갑자기 네. 이게 무슨 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원전주가 갔다라는 건데 네. 내용을 뜯어봤더니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좀 소멸로 볼 수도 있기는 했지만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네.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에 설비를 가져다 쓰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줬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어제 시간외에 좀 빠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예전이랑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체코 측에서도 한국과의 최종 계약을 잘 그렇죠. 진행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또 정부 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설비를 가져다 쓰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남는 돈, 수익성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 기업인 그러면 한정 기술이 타격을 받는 그럴 건가요? 수 있겠죠. 지금 아. 시간에 상당히 좀 한전 그룹주가 좀 많이 어저께 한전 산업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에 한 6% 정도 넘게 지금 아, 빠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은 관련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신규 원전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한 90기 정도가 있고 잠재적인 것까지 하면 300기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어가긴 하지만 원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최종 계약까지의 체코화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타 유럽 국가들과의 이런 수주 가능성과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네.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원전주 당연히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뭔가 뚜렷하게 해결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네, 뭐 비슷한 의견인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고 해소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는데 네. 이제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뭘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옮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를 안 쓰고 신재생 에너지 쓰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면은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원전은 필요하다. 근데 저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안 쓰고 신재생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원전은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원전은 필요하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역시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펀더멘털보다도 더 많이 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주가가 강건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 외에서 또 하락이 있었다고 하니까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긴 시계열에서 접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웰메이드 기업 찾기 나서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말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밸류업 지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뭐 시총 상위 단에 있는 기업들은 지주사까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또 혹자들은 통신 장비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뭐 중소형 단에서 알짜 기업을 찾아보자 라면서 키 맞추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기업 좀 보세요? 어떤 섹터? 이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통신 쪽 이야기가 요즘에는 그래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도 또 통신주가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차라리 그 전에 이미 매매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바꿔서 통신주를 밸류업과 이제 방어주의 성격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시기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충분히. 맞아. 그래서 거의 정고점까지 왔더라고요. 네, 이제 와서 따라잡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밸류업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결국에는 밸류업이라는 게 우리가 자율성을 주긴 했지만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자율적인 이제 공시를 하기를 바랬는데 상장사 중에 9곳만 그 공시를 따랐고요. 공시 계획에 대해서 밝힌 곳도 30곳이 채 넘는 약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과했지만 그만큼 부합하는 움직임을 따라오는 기업이 아직은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이런 부분인데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근 2년 연속 주당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023년 기준으로 5% 이상인가 뭐 자사주 매입 공시가 2개 이상이 나왔나라는 것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같이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세아제지라는 종목이 좀 겹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부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적인 측면들도 저는 같이 붙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종목들이 물론 시장에서 나중에 뒤늦게 좀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러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다고 한들 매수세가 있지 않으면 종목이 상승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돼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항상 관심도가 높았던 저는 금융과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 쪽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밸류업 관련돼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이 더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성을 부과했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업 하나 보시고 매매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밸류업 관련돼서는 기존의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 탄력도 측면에서 수급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어제 저희가 출연자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지주사 보시는데 롯데랑 신세계가 정말 PBR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안 보시고 굳이 오른 LG를 보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수급에 대한 코멘트 주셨던 거랑 어찌 보면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이조 본부장님도 궁금해요. 그러면 밸류업에서는 이진 대표님한테 힌트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 기대주로 또 좀 추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수출 잘 나오는 기업 쪽으로 봐야 하겠죠? 네, 역시나 이제 돈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니까 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 화장품도 해당하고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쪽이 저는 어쨌든 돈을 만들어 놓은 곳은 지금 거의 이게
수주를 다 받아놓은 곳은 지금 조선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에도 조선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3분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은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놓은 조선 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밤에 나왔던 이슈 가운데서 중국의 투톱 조선사가 합병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의 거의 30%를 차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업들 업계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이제 그 앞으로인 거죠. 미래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부분 다 발주를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조금씩 뺏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겁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 마치 인텔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건데 조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기업을 나눠놓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해보자 해갖고 좀 합병하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그런 쪽도 지금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만약에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조선 쪽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중국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물보안법처럼 바이오 CDMO도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중국에 대한 물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2027년도까지 수주 잔고를 꽉 채워놨고 이미 지금 거의 풀가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은 하반기 실적도 걱정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걱정 없다. 근데 뭐랄까요? 선종별로 보면은 컨테이너가 맞나요? LNG가 맞나요? 우리나라 당연히 LNG가 훨씬 많죠. 근데 전체적인 수주 글로벌로 따지면 컨테이너가 훨씬 많나요? 그게 컨테이너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도 그것까지 데이터를 네.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대부분 이제 뭐 그쵸, 물량 컨테이너선. 자체가 네. 컨테이너선이 거의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선까지 우리가 좀 파일을 뺏어오고 있고, 우리는 또 확실한 무기가 있잖아요. LNG선. 그리고 이건 또 대선 관련해서도 그때 공통수혜주 아직도 기억이 네. 나는데 조선을 보자라는 힌트 주셨으니까요. 조선 하반기 확실한 따놓은 당상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 기억하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오늘 이제 뭐 시장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장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용 뭔가 금요일 전까지는 네, 내일인데. 내일이기도 한데 사실 네. 지금 9월 달에 우리나라 이벤트가 많잖아요. 추석 연휴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 발표도 있고 지금 NK 트레이드에 대한 또 공포 심리가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BOJ 관련돼서도 뭐 일정은 살짝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9월 달에는 큰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 어제 우리나라는 좀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약하다 보면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강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는 또 너무 긴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급하지 않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그리고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힘은 좀 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침체 내러티브가 계속 된다면 한번 길게 쉬고 와서 네.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 고르게 하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 좀 조정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 내러티브에 가장 크게
또 여파를 받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려가 클 것 같아요. 또 어제 악재라고 할까요? 또 DB금융투자에서 목표가 하향할 리포트가 나와서 급락을 좀 더 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왜냐면, 빠질 수도 네, 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직전 저점을 이탈을 살짝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하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혜를 받을 거였으면 이미 주가가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HBM은 약간 논외로 두고요. 지금 D램이랑 낸드,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이 나와야 진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덜 올랐죠.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근데 하이닉스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이유는 HBM 때문이거든요. HBM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밸류를 가져온 거예요. 네. 그 밸류를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은 이미 HBM에 대한 주가 선반영됐다가 지금 그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글쎄요 해갖고 빠진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D램이랑 낸드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1분기, 2분기. 그쵸. 근데 막상 보니까 6개월 만에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D램이랑 낸드에 대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밸류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여지없이, 거예요. 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빠졌냐?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HBM에 대한 밸류를 하이닉스가 더 많이 땡겨왔거든요. 그리고 레거시 쪽은 좀 튼튼하니까. 네, 레거시는 삼성전자가 지금 좀더 나으니까.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HBM 특수로 가져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인데 D램이랑 낸드 쪽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충격이 더 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그러네요. 실적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만약에 매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TSMC로 가냐, 삼성전자로 가냐인데 저는 TSMC로 갈 가능성이 높죠. 더 높지 않겠냐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D램이랑 낸드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HBM에 대한 실적은 따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브로드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어쨌든 생각을 네. 해보시면 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 못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고 네.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우려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어떻게 터널화가 되든지 추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좋은 힌트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힘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